네, 매주 금요일 코너죠. 4만사. 오늘은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경호 해설위원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설악산 케이블카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악산에는 기존 케이블카가 하나가 있습니다. 속초시 설악산 소공원에서 해발 700m까지 검금선까지인데요. 1970년에 설치돼서 50년째 운행 중입니다.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 난 곳은 남설악인데요. 양양군 오색에서 해발 1604m의 끝천까지 3.3km 구간입니다. 2026년 완공 목표로 1시간에 820여 명을 끝천봉까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설치 논란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동안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의 오랫동안 이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5년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부가 사냥 보호 조치 등을 엄격하게 해라 이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을 이번에 해준 겁니다. 네. 환경부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다시 탄력을 좀 받은 거고. 네. 환경단체는 반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어떤 명분을 들어서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갈등을 극복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김진태 강원도지사 얘기를 한번 직접 찾아가서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예,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공약을 실천한 셈이 됐는데요. 도지사한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었죠. 만약에 이번에도 또 안 됐으면 강원도민들 다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전 또 다 끌고 올라가서 뭐 단식 투쟁이라도 할 각오였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래도 이게 좀 통과가 되는 바람에 이게요 케이블카 하나가 아닙니다. 강원도민들 41년 동안 그동안 쌓여왔던 거거든요. 이 강원도청 앞에 그거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한 30개쯤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양양군민들, 특히 강원도민들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케이블카 건설을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런 거죠. 설악산이 옛날 그 전성기 때만 못합니다. 설악산으로 옛날에 다 수학여행 왔는데 요새 설악산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많이 줄었죠, 이제. 네, 그래서 좀 침체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로 이 케이블카라는 또 하나의 이런 상품으로 이걸 좀 다시 끌어올리려는 그게 제일 솔직한 거죠. 드디어 그 본격적으로 설악산 그 정상 쪽으로 향하는 케이블카가 하나 더 생기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을 거다. 뭐 접근권이라고 우리는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국민들의 설악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적이라고 하면 오히려 설악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오히려 보호한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 노선으로 설악산 대청봉 그 정상을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 말뜻이 뭔지 잘 알 겁니다. 단풍철에요. 오색 약수터에서 그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는 코스는요. 사람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앞사람 꽁무니만 보고 몇 시간을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수만 명이 그거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이 땅이 다져지고 식생이 정말 이게 훼손되겠습니까? 근데 이번 그 오색 케이블카는 3.3km 편도 기둥이 딱 6개밖에 없습니다. 거기 그 기둥을 박는 그 깔고 앉은 면적이라고 해봐야 다 합해도 몇백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산림을 더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오히려 산림을 보호할 수 있다. 저 주장은 사실 뭐 논쟁적일 것 같고 네.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만은 뭐 굉장히 솔직하게 들리네요.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설악산 늘 많이 찾는 등산객들만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에서 전세버스 타고 와서 설악산 올라가서 준비한 도시락 먹고 다시 내려오자마자 전세버스 타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등산객보다는 일반 관광객이 많이 와야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제 관광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산객이 아니라 일반 관광객이 와야 된다. 예, 그래서 오색 케이블카는 보통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오색에서 이제 끝청봉까지 여기만 연결되니까 이 경제적 효과는 오색에 있는 설악산 주민들, 이 주민들만 보는 거 아니냐. 나머지 전체 양양군이라든지 전체 강원도까지는 혜택이 많이 안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케이블카가 이제 완공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와보실 것 같습니다. 양양 군수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이거 생기면요, 우리 양양군보다도 속초 강릉이 더 덕봅니다. 벌써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 강원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1년에 1억 5천만 명입니다, 작년에. 그 중에서 이 영동권, 속초, 양양, 강릉으로 이어지는 그 해양 벨트를 찾는 분들이 그 1억 5천 중에 대략 절반, 한 7, 8천만 명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한 번씩 이 오색 케이블카를 찾지 않을까. 그러면 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강원도 전역에 미칠 겁니다. 설악동에만, 양양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돈은 일단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건설하려면. 이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 아니기 때문에 민자 투입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강원도랑 양양군이 지방 재정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양양군이 한 500억 정도, 강원도가 한 300억 정도 출연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공사 과정 속에서 또 원자재가 막 상승률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강원도나 양양군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용객이 적다면 그리고 이용일수가 바람 때문에 줄어든다면 그만큼 강원도나 양양군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봤습니다. 강원도에 그동안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큰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강원랜드도 있었고 또 레고랜드도 있었고 뭐 알펜시아 리조트도 있었고 근데 기대한 것만큼 이게 수익 모델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방에서 뭘 하나 해달라, 뭐 좀 허가를 내달라,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만 해주면은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거기에 오히려 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마당에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의 자율성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질 겁니다. 그러니까 설악산 케이블카가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자율적으로 한번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만들어만 놓으면 솔직히 좀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안 되더라도 해보고 싶다. 이건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자, 환경부가 걸어놓은 조건이 탐방로 회피 이게 있다면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당초 계획했던 설계도는 끝청봉 거의 정상까지 가는 거였는데요. 사냥보호지역이라는 이유로 끝청봉에서 좀 내려가지고 상부정류장을 만들고요. 또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분들은 오색에서 하부정류장에서 타고서 상부정류장에 내린 다음에 그 끝청봉 주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뜻 생각하면 끝청봉에서 대청봉까지 1.4km니까 걸어서 대청봉까지 걸어갔다가 보고서 또 걸어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는 상부정류장, 하부정류장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주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탐방로 회피라는 건데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환경보호 입장에서는 위에서 협의한 결과입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를 그렇게 선택적으로 몇 군데에만 이거를 허용을 검토하면서 환경당국이 내놓은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탐방로 회피라는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탐방로 회피, 케이블카를 타고 그 상부 정류장까지 올라가죠. 어떤 능선까지 올라가죠. 거기서 그러면 나는 이제 케이블카 내려서 능선을 걸어서 설악산 정상, 대청봉, 뭐 소청봉 가겠다. 요게 안 된다는 겁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신 분들은 거기 상부 정류장에서만 구경하다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이게 오색 케이블카의 이 효과가 굉장히 좀 반감되는 거 아니냐. 너무 차 떼고 포 떼는 거다. 이런 표현도 제가 쓴 일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요. 올라가면서 저 동해 바다도 다 조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멋지게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다음에 설계 변경 이것도 좀 계산해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설악산이 이렇게 풀리니까 무등산도 지리산도 설치해 보자 이런 지자체 논의가 벌써 시작되고 바람이 또 부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그런 추진 움직임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자연보호를 요건으로 좀 막아놨던데 설악산이 뚫리니까 연쇄 효과로 이제 지리산 벌써 시작했고요. 이에 대해서 강원도 입장에서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공단 이사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 오랜 지난 역사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벌써 뭐 한 오래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이런 케이블카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답니다. 다 해줄 수는 없으니 대표적으로 뭐 세 군데서 한번 해보자. 거기서 이제 설악산, 지리산 그리고 바다 한려해상 세 군데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려해상 그 여수에서 하는 케이블카는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지고 벌써 오래전에 완공이 됐답니다. 남은 게 설악산, 지리산인데요. 지리산은 또 이게 아시다시피 커서 4개 군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에서 서로 막 먼저 하겠다고 해서 아직도 그 합의가 안 돼서 여기는 지금 더 늦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설악산은 한번 해보자고 하고 나서 지금 8년이 이게 흘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립공원 한 군데 이걸 한다는 게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악산이 이렇게 오랜만에 그 진통 끝에 이렇게 됐으니까 설악산 되는 걸 한번 보고요. 정말 환경훼손도 별로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데도 뭐 순차적으로 거기에 맞게 그 검토하는 것도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모로 설명은 드려야겠습니다. 강풍이 많이 부는 지역인데 바람의 영향은 없을지 안전할지 실제로 관광객이 정말 그렇게 많이 올지 기대만큼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겠네요. 자, 이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자,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